아스날이 이강인 원하는 이유, 이게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핫한 얘기인데요. 스포츠 전문지 애슬레틱의 온스테인이었나요? 뭐 이런 기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적 시장 공신력이 높다 네. 하는 기자들이 아스널이 이강인을 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쫙 하면서, 그렇죠. 네, 일단 디 애슬레틱 자체가 좀 설립을 할 때 음. 그래도 꽤 유명한 기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렇죠.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아스널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노리는 중이다. 뭐 보니까 한 두세 명 정도 리스트가 있던데 그 안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강인이랑 뭐 오늘 새벽에 또 아스날의 일격을 먹였던 뉴캐슬의 이삭, 그렇죠. 뭐 네. 등등, 아니면 뭐 좀 싼 옵션으로는 스트라이커로는 뭐 유베 블라호비치 같은 선수가 걸어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강인이 현실성이나, 이강인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높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현실성이나 여러모로 제일 유력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아스날이 왜 이강인을 원하느냐, 요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오른쪽 윙어 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일단 꼽아주셨습니다. 네. 아스날 붙박이 주전 윙어인 잉글랜드 국가대표 부카요 사카, 이 선수는 뭐 아스날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키워와서 지금도 약간 에이스, 완전 처럼 에이스죠. 생각을 하는. 사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좌우 윙어를 가지고 결국엔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왼쪽 윙어들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사카 외대고로도 부상도 있고, 부상 이후에 경기력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경기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공격이 사카 원툴 수준이었단 말이죠. 사카가 왼쪽에서 풀어주거나 뭐 득점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기 코너킥, 네, 사이 코너킥. 사카, 사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점 루트가 거의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예. 이제 근데 사카가 지난달 말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기본적으로 수술하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3월 즈음에 복귀를 할 것이 좀 유력을 한데, 사카 대체 선수인 유망주 에단 은와네리도 근육 부상으로 당하면서 전력에서 좀 배제가 됐습니다. 은하네리는 최근에 좀 골도 넣고 하면서 좀 약간 그래 유망주에 좀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던 것 같은데, 역시 이런 선수들은 근육 부상이 좀 항상 따라붙긴 하네요. 이제 남은 자원은 멀티플레이어인 레안드로 트로사르랑 라임 스털링인데, 트로사르는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뛰는 것보다는 주로 왼쪽에서 뛰는 선수고, 스털링은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뚝 떨어져서 거의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몸도 안 자체로. 좋고, 네. 뉴캐슬전은 간만에 이제 엔트리에는 복귀했는데 이날도 오른쪽 공격 별로 안 됐고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뉴캐슬에. 그렇죠. 근데도 스타링 교체 투입을 안 했어요. 이제는 뭐 사실 배제가 됐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뉴캐슬 전에서도 오른쪽 윙어로 트로사르를 배치를 했다가 성에 안 차서 하베르츠로 교체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오른쪽 라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 이강인을 데려오면 이 오른쪽 라인에 쓸 것이다 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딱 봐도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인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뭔가를 한다. 사카랑 비슷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카의 직접적인 부상 대체자. 그 다음에 이강인이 그거 원툴밖에 안 되면 이제 오른쪽 윙어가 두 명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활용이 힘들지만, 이강인은 멀티가 돼서 사카랑 나중에 공존도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비슷하고 직시 전력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프로필이 이강인이 부합을 했다라고 그치. 보면 되겠습니다. 당장 사카 없는데 무슨 뭐 토트넘이 많이 하듯이 뭐 08년생 뭐 1,500만 파운드 몸값에 뭐 어디 리그 선수 이런 거 사오면은 아스날로서는 의미 없거든요. 은하넬이 뭐 이런 선수는 비슷한 거죠. 그냥 사실. 은하넬이 쓰면 되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뎁스가 잘 늘어나는 것뿐이지. 지금 즉시 전력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우승권을 노리는 팀의 입장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강인 선수를 봤을 때 아스널이 영입해온 선수들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아스널이 이제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21-22 시즌 PL 5위에 오르면서 좀부터 경쟁력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세 시즌을 보내면서 아스널이 영입한 선수를 봤을 때 영입 방침이 굉장히 분명하다. 네, 다른 강팀에서 헛거한 주전이 아닌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더 잘 활용할 거다.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실제로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로 공격전들이 좀 이런 방침에 따라서 합류를 했고요. 예를 들면 하베르츠도 사실 첼시에서 좀 애매한 선수였는데 단적인 예죠. 네, 아스널 와서 훨씬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이제 처음 강팀으로 올라서면서 야심을 보여줬던 게 시티에서 제주스랑
진첸코 세트로 사왔을 때인데 그렇죠. 제주스, 하베르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중간 팀의 에이스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강 팀에서 입지가 애매한 선수를 사와서 내가 더 잘 쓴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인드죠. 믿고 쓰는 레알산. 약간 이런 느낌의 선수를 데려온다는 차라리 이야기죠. 강팀 선수를 데려온다라는 마인드인데 믿고 쓰는 맨시티산.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강인은 좀 제주스, 하베르츠, 이강인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봤을 때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위에 세 선수, 뭐 하베르츠나 제수스, 뭐 스털링 전부 다 공격진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치를 받을 수 있고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원래 독일에 있을 때 미드필더로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공격형 미드필더나.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멀티성을 가진 선수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는 또 굉장히 좀 이런 거에 부합하는 선수죠.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소화한 그 위치만 하더라도 4군데 가까이 되니까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아르테타 감독이 끌릴만한 매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윙어면서 또 메짤라까지 소화가 가능하고 또 아스널이 항상 보면 부상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강인은 그 부상자 위치에 들어가서 다 메울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카가 부상 복귀를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좀 내려가서 뭐 뛰어서 사카랑 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그런 크로스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또 아스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런 멀티성이 굉장히 장점으로 꼽히면서 아스날이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이정료입니다. 이정료인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PSG 갈 때는 그렇게 큰 이정료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이아웃이 2,200만 유로 당시에. 근데 요 금액은 뭐 다른 유럽 팀들한테 조금 그래도 어린 선수한테 투자하기 좀 힘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프리미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PSG가 2배를 요구를 하더라도 아스날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정료를 최소 2배로 계산해봤을 때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 수준인데 뭐 PSG에서 꾸준히 그리고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높은 선수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제주스, 하베르츠보다 훨씬 싸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데클란 라이스처럼 뭐 당시 라이스는 웨스트햄 소속이 강팀 소속은 아니었지만 네.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1억 유로 넘겨줬던 그런 선수 말고 제주스랑 하베르츠는 약간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은 쟤는 망했어 약간 이런 시선이었어가지고 경쟁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스널이 그냥 딱 찍어서 산다고 하니까 맨시티랑 첼시가 이거 봐라 좀 더 줄래? 이래서 막 7,500만 유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강인은 현재 거론되는 건 이들보다는 싸고 네.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안 팔 입장이라고 해서 좀 오른다 해도 한 6천만 유로 좀 된다? 이래도 아스날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기만 하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구단주 도련님이 아르테타 감독 좋아해서 밀어준다는 거 유명하고 그리고 챔스를 진짜 오랫동안 못 나갔어요 이 팀이. 그렇죠. 16, 17 시즌 이후에 못 나가다가 지난 시즌 오랜만에 처음 나갔는데 그때 8강 갔죠. 이번 시즌 또 나가고요. 챔스를 꾸준히 나가는 것 때문에 FFP나 PSR에서 받는 그런 제재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계속 사고 이정도 지출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감당할 만한 FFP나 PSR 차원에서의 여력은 있다라는 게 사실 이강인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아스날 이적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풋볼 런던이 얘기해준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 여름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팔기도 잘 팔았습니다. 스미스로 이런 선수들 뭐 3천만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잘 팔았네요 진짜. 네, 넷마진이 얼마 안 돼요 순지출이. 그래서 지금 충분히 살 여력은 있다. 그리고 애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할 거면 그러니까 아스널 정도 팀이 보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유로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또 겨울 뻥튀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PSG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뭐 이강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전제돼야 될 게 어떻게 보면 PSG를 설득하는 과정일 텐데 이강인이 일단은 PSG에서 사실 뭐 완전 주전이다, 붙박이 주전이다라고 하기는 뭐 경기 수나 뭐 교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엄연히 활용도가 분명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출전 시간만 보더라도 팀 내에서 9위이고 주전급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 주전인지를 말을 못해.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다니고 교체 투입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주전 급이냐 아니냐 하면은 그건 주전 급은 맞아요. 맞죠. 네. 네. 계속 전술적으로도 투입이 많이 되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그렇게 많은 위치에 쓴다는 거는 이 선수의 재능을 진짜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바르셀로나나 이런 스페인 대표팀 하면서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 많이 봤을 텐데 뭐 그 정도로 이강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PSG는 이강인을 팔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레키프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엔리케 감독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과 결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 여러 이적서를 전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PSG 지금 공격진에 이강인 말고도 이미 뭐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죠. 지금 댓글에서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바로 콜로무아니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잉여 자원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프리미어리그랑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맨유, 뭐 유벤투스, 뭐 온갖 팀들 다 납니다. 토트넘도 지금 최근에 좀 그쵸.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선수 그리고 수비에서는 슈크리니아르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지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꼽히고 이강인은 트로페데 샹피용도 결승 선발로 뛰면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또 당장 이 겨울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강인의 의중이다. 이강인 선수가 나 별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은 아스날이 구단도 싫다고 그러고 선수도 미적지근하면 그렇죠. 예. 못 사겠네. 그런데 돈만 싸들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럴 예. 건데 만약 이강인이 저 가고 싶은데요. 저기 뭐 알켈라이피 나 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강인이 막 그러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강인 선수도 최근에 PSG에서 선수들이랑 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친하거든요. 잘 지내긴 해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원래 성격이 어딜 가나 친하게 지냅니다. 그쵸. 네. 뭐그 상대방도 이강인을 좋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거 농담인데 아니에요. 이강인 제가 선수 봤을 때 막 그 세레머니 할 때도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런 캐릭터 이강인 본인이 짓궂은데 약간 좀 짓궂어 봤자 이강인이 막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짓궂게 굴어도 결국에는 귀여움을 받는 네. 그게 이제 뭐 U20 대표팀은 그랬고 A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맞습니다. 형들한테 맨날 개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쥐어 박히는 오히려 형들이랑 잘 지내는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고 만약에 아스널이 좀 이강인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감독이 스페인 사람이다. 아르테타가 아르테타 페로면 또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 아르테타가 이강인한테 전화를 거냐 마냐. 그쵸. 저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강진 이렇게 해서 예. 스페인어로 스페인식 서로, 발음으로 스페인어로 서로 아, 소통을 딱 하는 거죠. 사카 강진리 할 때 네. 아무튼 이 아르테타가 그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그 아르테타 페로몬으로 막 오고 싶어서 난리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는 선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교감이 진짜 중요해요. 이 딜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는 저희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굉장히 큰 이슈다. 감독과 이강인의 통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거고 잘 되면 조금 생기는 거고 지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강인 선수가 팀을 이제 고려를 할 때 이제 또 감독과 소통 이런 부분도 좀 은근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PSG도 엔리케 감독이고 네. 굉장히 좀 그래서 적응도 좀 빨리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스페인이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추구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이강인 선수한테 좀 어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면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스텝 뻥튀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죠. 사기 코너킥의 왼발 키커. 그렇죠. 예, 물론 지금은 사카지만 TSG는 코너킥이든 세트피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골로 이어지는 거는 또 은근 없더라고요. 근데 아스날은 사기 코너킥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카 있지만 사기 코너킥은 또 뭡니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는 척하다 옆에 있는 애가 받고 올리고 네. 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카 옆에 왼발 하나 더 있다. 이제 아르테타 막 군침이 싹 돌 수 있죠. 이미 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참고 자료 삼아서 트로사르의 사례를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만약에 오면 트로사르의 윗 역할을 좀 이어받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왼쪽에서요? 그러니까 트로사르랑 발도 다르고 하지만 네. 큰 틀에서 볼 때 트로사르가 이제 30대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트로사르가? 트로사르 원래 이게 20대 후반에 왔기 때문에 지금 네. 31인데 그 94예요, 트로사르. 트로사르가 올 때부터 아무도 주전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좌우 윙의 스트라이커 가끔 메잘라까지 보면서 그 자리에 구멍이 있을 때마다 트로사가 다 메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로사르가 지난 시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중간까지 했으니까 지금 딱 만 2시즌 정도 뛴 건데 네. 그동안 4,914분 와, 풀타임으로 환산했을 때 55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55경기 한 시즌 반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강인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카의 부상 대체자로 간다. 만약에 네. 사카가 복귀했을 때 뭐 실력으로 이강인이 충분히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카가 그동안 아스날에서 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징적 좀 예, 그렇기도 그런 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 전술에 사카가 더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사카를 밀어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트로사르 정도로 뛴다? 그래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똑같은 역할을 아스날에서 할 거냐, 파리 생제르맹에서 할 거냐 이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한다.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많이 뛰는데 한 자리 붙박이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뛰다 저기서 뛰다 비슷한 성격이다. 근데 이제 어느 팀에서든 그걸 넘어서서 어느 한 포지션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건 앞으로 이강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이제 아르테타가 또 그거 얘기할 수 있죠. 야 당장은 사카가 있지만 내가 전술이 이런데 너를 여기다 쓸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유럽 감독들한테는 이런 선수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멀티? 네, 멀티플레이어 그리고 킥력.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이제 빅클럽들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인식은 돼 있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어느 포지션에 좀 확실한 강점이 되게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만 앞으로 더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주매 때문에 걱정된다. 주맨이랑은 다르지. 네, 다르죠. 네. 무슨 얘기야? 물론 껍데기만 보면 당시 주맨도 프랑스에서 한 가닥하는 팀의 주전 공격수였다. 껍데기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지. 다르죠. 근데 주맨이랑 어떻게 비슷해? 여러분 지금 뭐 리그왕 한 8위 9위 하는 팀 주전 스트라이커 이름 아세요? 주맨은 사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그 이상을 노리면서 릴 갈까 하다가 아스날 좀 모험적으로 간 거였고 아스날에서 뭐 기회가 한 2번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근데 진짜 세계선이 솔직히 확 틀어졌죠. 선수 입장에서는 릴이냐 아스날이냐 했을 때는 진짜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확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당시 주맨은 당시 기준으로 충분히 좋은 선수였고 네. 예, 아스날은 모험을 걸어볼 수는 있었다라는 그렇죠. 정도라면 이강인 현재 입지는 당시 주맨보다 당연히 높고 네. 예, 지금 아스날을 가는 게 그렇게 모험이 아니다. 가면 딱 지금이랑 비슷하게 뛸걸요? 그리고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가치도 사실 다 고려를 했을 겁니다. 최근에 뭐 캄포스가 이렇게 이강인의 그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디서 강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캄포스요? 네. 파리 생제르맹 단장 캄포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이강인 마케팅에 대한 효과는 레키프나 이런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전에 마요르카에 있던 시절에도 마르카 이런 이제 축구 거대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될 정도로 아시아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를 아스날이 데려온다?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그런 선수로 활용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이강인 효과는 프랑스에서 단적으로 체험할 만한 이벤트가 한 2개 있었죠. 하나는 이제 원래 아시아 투어에 한국이 없었는데 쿠팡 플레이가 진짜 갑자기 그렇죠. 급 협상해가지고 부산 경기를 유치했던 거. 이렇게 갑자기 된다고? 네. 와 역시 이강인 이적은 한국에서 큰 일이구나. 한 번 체험. 둘째로 파리바게뜨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기서 뭐 쫙 깔고 막 이랬던 거. 네 그러면서 오 이렇게 한국 기업이 와서 그쵸. 깔았어? 한국 기업인데 이름이 파리바게뜨야? 조금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역시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체험. 그리고 요즘 한국인들이 파리 오는 이유가 하나 더 이강인 때문에 원래 에페탈도 있지만 이강인 경기 보러 가는 것도 루틴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연예인들도 가면 뭐 에페탈 보고 이강인 경기 한 경기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루트를 짜거든요. 이제 여행 루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스날에 갔을 때는 이제 런던에 또 가서 이렇게 아스날 경기 보고 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또 있으면 북런던 더비도 보고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스날이 우리 야스 도미 선수랑 사카 칸진니를 함께 가지고 있다. 네.
아시아 투어 또 구침이 싹 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